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문제 좀 다 풀어 오셨어요? 네, 좋아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려워?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 맞았을 거예요. 다 맞춰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고 또 이론 요약집하고 같이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점수 나올 거예요. 많이는 못 나와도 97.5점은 나오는데 진짜. 그렇죠.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C꼭대 3페이지고 요약집은 7페이지인가 될 거예요. 요약집은 7페이지. 그래서 이제 중개 유형부터 쭉 나와 있는데 굳이 적을 필요 없이 요약집 가지신 분은 7페이지 보시면 돼요. 굳이 일일이 적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중개 행위의 중개 유형이 나와 있죠. 중개의 유형. 자, 중개 행위 유형에서 가장 먼저 대상이 나왔어요. 대상 행위에 따른 분류. 자, 상사 중개하고 무슨 중개가 있어요? 민사 중개. 자, 상사 중개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인들, 상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중개는? 자, 민사중개는 상행위입니까? 상행위 외의 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상사중개는 어느 법을 적용해요? 아니, 상사중개는 상법. 자, 민사중개는 각 개별법을 적용을 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동산 중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어디에 들어가? 민사중개 파트에 들어간다. 이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러면 각 개별법이라는 뜻이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한다. 근데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민사중개.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두실 것이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정도? 의무 정도. 자,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일방적하고 쌍방적. 자, 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접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가 있는데 일방적 중개란 말은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은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의뢰인도 보수 지급 의무가 있죠? 거래 끝나면. 그래서 서로가 의무를 진다. 자, 의무가 없는 것이 뭐다?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자, 일방적 중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반 중개 계약이 되고, 그러면 쌍방적 중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속 중개 계약 또는 독점 중개 계약. 이런 것이 쌍방적 중개 형태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관여 정도. 관여 동그라미 있어요. 자, 지시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참여중개. 자, 지시중개라는 것은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개공할 일은 끝나 안 끝나? 계약까지 관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걸 지시중개. 참여중개는 거래까지 성사시켜주고 보수를 받는 것이 무슨 중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무슨 중개? 참여중개입니다. 참여중개. 자, 그래서 이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세 가지. 얼마만큼 관여했느냐? 됐어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뭐 소재 동그라미. 국내 중개는 우리나라 영토 내의 물건만 중개한 것을 국내. 외국에 있는 물건까지 중개한 것은 국제.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동그라미. 공인중개란 말은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중개를 말하고 사중개란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공부한다니까 옆집에서 의뢰가 들어서 중개하는 걸 사중개.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주체 수, 단독하고 뭐다? 공동. 자, 그래서 중개 유형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 칠판에 적힌 거 저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틀린 걸 골라라. 틀린 거. 중개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걸 골라라. 1번. 상사 중개라는 것은 타인과는 상행위 동그라미. 성립하도록 조례하는 사실행위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중개 행위는 법률 행위라 그랬어요. 사실행위.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가 상사중개고. 자, 상행위 거래 당사 일방 또는 쌍방이 상행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상사중개업이 된다. 맞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민사중개는 상행위 외의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 혼인 중개, 직업 소개. 자, 혼인 중개, 직업 소개도 분류하면은 다 어디에 들어가? 민사 파트에 들어갑니다. 됐어요? 예. 그다음에 참여 중개라는 것은 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에서 단순히 일정한 중개 대상 일정한 조건의 거래가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조언. 자, 정보 제공 조언 몇 점 하세요? 그것만 하면서 중개 완성이 이루어진 건 참여 중개요, 지시 중개. 자, 이게 정답이네. 이게 틀린 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 일방적 중개란 의뢰인과 개공 간의 중개계약에 있어서 개공이 중개 완성에 할 적극적 의무는 뭐다? 없다. 거기다 체크하세요.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그러죠?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를 받는다. 이거 맞는 말이고. 5번. 쌍방적 중개라는 것은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 중개 활동 의무 부담. 자, 활동 의무 부담 동그라미. 의뢰인 역시 보수 지급 의무 동그라미. 그래서 서로가 의무를 진다. 서로가 의무를 진다. 이걸 무슨 중개? 쌍방적. 그래서 틀린 것이 몇 번이 정답? 자, 뒷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영어 문제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러면 자, 바로 들어갈게요. 옳은 걸 골라라. 1번. 중개를 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어요? 왜 틀렸어? 업이 빠져야 돼. 알선하는 것. 왜 그래? 왜? 중개는 몇 번만 해도 중개요? 한 번. 업이라는 것은 계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속 안 해도 업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알선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이라면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 의뢰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어요? 왜 틀렸어요? 자,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거기까지 가로로 묶었어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X. 그럼 몇 가지만 있으면 돼? 세 가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 그럼 왜 개설 등록하고가 빠져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개설 등록 지금 된 상태 안 된 상태? 그래서 옆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보수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등록 유무 불문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중개업에다가 등록 유무 불문.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충족되면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개설 등록을 하고 이게 빠져야 돼. 자,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건 맞았어요? 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개설 등록. 자, 개공 이꼬르 개설 등록이야. 개공 이꼬르 등록. 됐어요? 그럼 뒤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개념이 되지.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돼. 이렇게 하면 맞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공인중개사로서 X.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소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 후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았어요? 예. 몇 번 정답? 5번. 자, 그래서 영어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 자, 다음에 또 영어 문제가 나오면 또 틀려나가겠죠. 또 약간 틀어놓으면 그죠. 자, 영어는 꼼꼼하게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자, 3번 문제 들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에게만 인정되는 건 몇 개냐? 자, 이중 등록 금지. 개공에만 인정됩니까? 아, 소공도 등록을 해? 개공만 돼? 예, 자, 지금 촬영이 안 된답니다. 촬영이 안 된다는데, 예, 뭐 그냥 하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개공에게만 인정되는 몇 개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중 등록 금지는 개공에게만 인정돼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중 등록은 개공들만 하잖아요. 서공이 이중 등록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억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는 개공 등까지 적었어요. 개공 등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소공 보조원도 이중 소속하면 안 돼. 이중 소속이라는 건 양쪽에 취업하는 거.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는 개공만. 자, 개공만. 이게 정답이고. 자, 비밀 준수문은 개공 등 이렇게 적으세요. 등 그러면 보조원 소공 다 들어가. 자, 미음 비읍 묶으세요. 품위유지 인장 등록 의무. 이건 개공하고 소공. 그렇게 적어야 돼. 보조원 빠져. 개공하고 뭐다? 소공. 개공하고 뭐다? 소공. 보조원 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이건 문제 답이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그렇게 표현했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고, 개공하고 거래 당사자 이렇게 적으세요. 개공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하면 누가?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라면 개공. 이제 소공은 대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공하고 거래 당사자 이렇게 적어놓고. 하여튼 답은 아니에요. 자, 금지 행위는 개공 등. 업무 보증 설정 의무는 개공만. 자, 이거 정답이고. 자, 신의성실로서 공정중개 업무 수행. 개공하고 소공. 보존 빠져. 신의성실 공정중개 품위유지는 개공하고 누구만? 소공. 그러면 이제 개공에게만 인정되는 건 몇 개? 3개. 그래서 이제 문제 묻기 나름이죠. 개공하고 소공 물을 수도 있고, 개공만 물을 수도 있고, 등 이걸 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체크한 거고 맞았어요, 지금? 네, 좋아. 자, 4번. 자, 보조원과 관련된 설명이 더 타당을 걸러라. 보조원은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은 된다. 우리가 이제 보조원 수업시 했죠? 행정 처분은 될 수가 없죠? 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체는 될 수 없어. 과태료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뒷지문이 틀렸네. 과태료 없어. 그다음 보조원은 이중 소속 가능해? 안 된대요. 방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불가능. 자, 보조원은 업무상 행위로 그를 고용한 개공 후 자격이 취소돼? 아니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안 된다 하지 말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양불 규정 때문에. 자, 보세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지금 거기 보조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조원이 잘못해서 징역 또는 뭘 받을 수 있어요? 벌금. 둘 중 하나를 부과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보조원 잘못 때문에 개공이 받아봤자 뭐예요? 벌금. 그럼 벌금 받았고 자격 취소돼? 아니요. 뭘 받아야 돼? 징역. 자격 취소 그러면 징역형이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원 때문에 개공은 절대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안 돼. 그러면 자격 취소 뭐 써? X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죠? 보조는 품위유지, 비밀준수. 뭐가 틀렸어요? 품위유지가 틀렸어요. 비밀준수는 맞고. 자, 그래서 품위유지는 없고. 그 다음에 보조는 형벌 대상. 형벌이 징역 벌금을 말하죠? 네. 맞죠? 네. 감독은? 안 됩니다. 네. 감독 안 돼? 네. 자, 감독은 안 된다고 수없이 했잖아요. 기억나요? 네, 감독 대상은 안 돼, 보조원. 자,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몇 번 정답? 5.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자, 중개법인하고 특수법인, 그 중에서 이제 지역농협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자, 중개법인은 근거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이 근거법이죠. 지역농협은 농협, 협동조합법. 자, 중개법인은 등록을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필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면 누구만 한다고 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농협은 불효. 안 한다는 거. 자, 중개법인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조합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농지입 동그라미.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지. 그럼 여기서 조합원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요? 불특정인? 특정인. 그리고 농지. 이렇게. 자, 중개법인은 보증금 얼마? 지역농협은? 1,000만 원 동안 쳤어요. 그러면 지역농협이 보증금 1,000만 원 들어가는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와?
자, 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이 농지만 중개한다. 이것은 농협협동조합법이 맞아. 근거법이 다 농협협동조합법이니까. 근데 보험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농협협동조합법이 아니에요. 중개사법 시행령. 자, 우리 법에서 나온 거예요. 보험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 요건이란 말은 중개법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지역농협은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안 해도 된다. 뭐 그 뜻이요. 자, 그래서 이제 특수법인. 그럼 지역산림조합은 어떤 것만 중개한다 그랬어요? 임야하고 또. 임야는 생각이 나는데 임목. 자, 지역산림조합은 임목하고 뭔만? 임야. 임목하고 임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임목이 뭐요? 등기대서 뭐 임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용어 파트는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 있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 건축물, 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지. 몇 가지를 중개할 수 있어요? 6가지. 자, 그러면 이 소개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들어있어? 안 됩니다. 금전은? 안 들어있죠? 권리금은? 안 돼. 중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라 해서 무조건 된 게 아니죠? 일단 개인 소유야 되고, 그 다음에 개공 후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중개 행위가 개입 가능해야 된다. 자, 이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소유랄지 자치단체 소유는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개 행위가 불가능한 거, 개입 불가능한 거, 뭐 법정지상권 성립 이런 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중개 개념에서 그 밖의 권리 공부했어, 안 했어요? 자, 이 그 밖의 권리는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말하죠? 그러면 소유권 중개 대상이 됩니까? 지상권은? 됩니다. 지역권은? 지역권은 중개할 수 있어요? 전세는? 되죠. 그러면 이건 설정만 됩니까? 설정 이전 다 돼. 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설정 이전 다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어떤 것만? 설정은 안 돼? 설정 이전 다 됩니다. 자, 이거 설정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은? 되는데 설정은 안 되고 어떤 것만? 이전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질권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질권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동산에 인정되는 권리. 됐어요? 그럼 그 예로 추가로 공부할 것이 우리가 분묘 기지권은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이전도 안 됩니다. 분묘 기지권은 무조건 안 돼. 그러죠?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 무채 재산권, 정신적 재산권, 특허권 이런 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법정 지상권. 이 법정 지상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자, 설정은 되지 않고 어떤 것만? 이전만 가능하다. 어떤 것만 가능하다? 이전.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자, 환매권은? 자, 행사는 안 됩니다. 환매권 행사는 안 되고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환매권도 이전이 가능하다.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문제 접근해 볼게요. 이해되세요? 되는 권리들, 안 되는 권리들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 자, 그럼 5번 문제 들어볼게요. 5번. 자,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냐? 자, 소유권 이전은 중개 대상이 됩니까? 네. 됩니다. 유치권 성립은? 안 됩니다. 분묘 기지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가식의 수목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동산처럼 취급돼. 뭐가 건물은? 돼요. 돼. 미등기 건물은? 돼요. 됩니다. 자, 광업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광업권은 광업재단이 되는 거예요. 네. 광업권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안 돼. 그 다음에 담장, 암석은? 안 돼요. 왜? 토지 일부. 일부로 보는 거죠. 안 되고. 자, 토지 일필지 일부. 돼요. 자, 이건 뭐만 돼? 영익물권하고 임차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근데 소유권, 저당권 안 돼. 일부는. 왜 소유권 안 돼요? 자, 사고 팔 수는 있는데 분필을 해서 팔아야 되죠.
그럼 분필하면 이미 일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를 물었을 때는 영입물건하고 임자권. 그럼 일부가 되는 건 된다고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되는 걸로 체크하시고. 자, 금전 소비대체 부수에서 이런 저당권 설정은? 됩니다. 이 지문은 금전 소비대체를 묻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설정을 묻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당은 왜 잡아요? 돈 빌려 쓰고. 자, 1억을 빌렸어요. 그럼 A 개공이 돈 빌려주고 빌린 거, 이걸 금전 소비대체를 해. 그럼 이걸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아, 금전 안 된다 그랬죠. 돈 빌려주고 빌린 행위는 중개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돈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줘요? 건물 저당 잡게? 우리 저당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예요. 이에 부수에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전 소비대체를 묻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체 자체는 안 되지만 돈 빌려주면서 저당 잡을 거 아니에요. 이 저당권 설정 행위는 개공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이제 그 저당권 설정은 돼. 이걸 간혹가다 또 흔들리더라고. 설정 되는 거야. 저당권 설정도 된다고. 유치권 설정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체계로 장래 건축될 건물은 우리가 뭐라 그래? 아파트 분양권. 미래 건물, 장래 건물, 분양권을 말합니다. 돼.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항공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금은? 안 되고. 그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군요. 판례에서 안 된다고 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되죠?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을 집단은? 돼. 저거, 되는 쪽으로 적어 놓으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을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을 집단은 돼.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서 되는 것이 몇 개? 6개 나옵니다. 또 잘못이하고 틀렸다면 안 돼. 기역, 미음, 이음,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이음. 자, 그래서 이제 6개인데 5번이 정답. 몇 번 정답? 5번. 자, 6번. 자, 공인중개사단 중개대상으로 된 임목에 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왜?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 토지만 사고 팔아도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이게 정답이네. 자, 임목이라면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에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맞고. 자, 임목은 부동산 맞습니다. 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자,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가 돼? 네. 맞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소유권만 되고 저당권 X.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 다 되고. 됐어요? 예.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돼. 자, 4번. 임목에 관한 사항은 임목이 소지하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가 표시되므로 임목 사실 여부는 토지 등기부만으로 확인 가능하다. 맞으세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뭘 떼어봐야 돼? 임목 등기부를 떼어봐야 돼. 자, 갑의 토지에 갑의 임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등기부는 어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제부를 통해서 임목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뭘 떼봐야 돼? 임목 등기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구에는 뭐가 나와? 소유권, 소유자가 나오고, 을구에는 뭐가 나와? 소유권의 저당권이 나옵니다. 됐어요? 예.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뭘로 확인해야 돼? 임목 등기부. 자, 여기는 표제부가 중요합니다. 표제부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 자,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분리된 수목. 자, 임목이 분리가 됐어. 그럼 동산으로 바뀌었죠? 네. 그 미리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다 나누면 유실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매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경락대금 어떻게 돼? 공탁.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자, 그래서 이제 용어 파트하고 중개 대상물 여기서 두 문제, 용어 한 문제, 물건 중개 대상물 한 문제. 좀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끝. 자, 그다음에 공인 중개사 자격제도. 자격제도 중에서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뭐 최근에 많이 보강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정책시험위원회 교재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자, 공인중개사 정책시험위원회 설치는 국토교통부. 자, 동그라미 쳐서요. 정책시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했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동그라미.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 국토교통부하고 둘 수 있다. 자, 구성위원. 인원. 이원장 1인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원. 이원장은 누가 돼?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이원은 누가 임명했죠? 국장 동그라미 쳐서요. 여기 권한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뭐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원은 국장입니다. 자, 7번 문제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조 틀린 걸 골라라.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원으로 구성한다. 맞았어요? 예.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맞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하고 출석은 과반수 찬성으로. 맞았어요? 네. 자, 과반수 동그라미 쓰세요. 자, 개의도 과반수, 의결도 과반수. 자, 그 다음에 4번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이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포함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무원위원이 소관 업무 직접 관련된다. 지급해 안 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이죠? 네. 그 밖에 정책심 운영 동그라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해요? 이원장. 국장이 틀렸어. 이원장. 그럼 이원장은 국장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장. 자, 국장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옳은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뒤바뀌었죠? 네. 시험 시행 기간은 원칙이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뒤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예정 시험 일시를 공고한 후 시험 일시 장소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공고합니까? 90일. 자, 그럼 예정 시험 일시는 언제까지예요? 2월 28일. 매년 2월 28일이고 지금 여기 진짜 시험 일시는 90일이에요. 60일이 아니라 90일.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응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부에 수수료 납부하라 했죠? 네. 그럼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까? 여기는 시군구 조례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조례. 그럼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요? 5년. 5년간 응시 자격이 뭐가 된다? 정지. 자, 5번. 자, 부정행위자 시험 시에는 5일 이내 다른 시험 통보?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체 없이 개시했어요. 지체 없이. 그렇죠? 지체 없이. 부정행위자 지체 없이 다른 시험 통보. 5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9번 문제. 자, 자격시험하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이건 맞는 말이고. 자, 2번 시도지사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죠? 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2개월이 틀려서 1개월 이내. 3번.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지.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도지사에 재교부 신청? 교부한 시도지사. 자,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어떻게 한다? 교부한.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밑줄. 국장이 시험 시행기관장을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술에? 그럼 어떤 조례? 시도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렇게 적으세요. 국장이 협의하여 이거 떼버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그 밑에다가 무슨 조례? 시도조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 위탁. 자, 자격증 재교부 업무 위탁. 밑줄 보세요.
자, 자격증 재교부에도 위탁이 가능해요? 위탁 가능, 불가능? 목소리 줄어들어. 여기만 대답하네. 그렇죠. 가능해요? 그럼 어떤 수수료 납부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 요약집 가져오신 분들은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가져오신 분들은,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면 되고, 가져오신 분들은 73페이지 그 도표 밑에 양가로 2번 나와 있어요? 네. 자, 자격시험 동그라미 치세요. 자격증 재교부무 동그라미 쳐봐요. 자, 자격시험하고 자격증 재교부무, 이것 위탁이 가능합니다. 네.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증 재교부무에 관한 사항, 이거 위탁이 가능한데, 이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이제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끝. 자, 그래서 이제 뭐 9번은 1번이 정답. 자, 공인중개사 파트는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면 등록 절차.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이론 설명할게요. C국대 교재 그 흐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등록 절차는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등록 요건, 기준을 구비를 하라 그랬고, 그리고 등록 반청에다가 등록을 뭐 해야 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구비 서류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자,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해야 돼요? 통지, 처분 및 통지를 하고, 통지 받고 나서 보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자,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합니다. 자, 보증을 설정을 하고, 자, 보험이 들고 나면 뭐가 나와? 등록증. 등록증이 나옵니다. 자,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이게 등록 절차야. 그러면 이 흐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럼 신청은 누구만 가능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러면 공인중개사 가철 등록 기준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법인 가철 등록 기준,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교육?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돼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1년 이내.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무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자,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라 그랬죠? 네. 그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죠?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설 건축 안 돼? 네.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해야 돼요? 아니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하면 확보하면 되죠? 네. 그럼 면적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미등기 건물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무허가 건물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은 무허가 건물도 되지만 사무소 둘 수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은 안 돼. 뭐 건축법에도 적합하라고 했죠? 네. 네.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은 등록 기준이 뭐예요? 자본금 얼마부터 시작해? 5천만 원. 자, 자본금 자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어야 되고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협동조합. 그러면 무엇은 제외돼요?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그 19대 교재에 적어놔요. 그 동그라미 1번 여백 있죠? 동그라미 1번 여백 있어요? 그 여백에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외돼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가 법 14조라고 나와 있죠. 몇 줄 보세요. 법 14조가 뭐예요? 자,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이걸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요. 그럼 겸업 속에 건설업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럼 중개업하고 건설업 같이 하겠다 그러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렇게 표현했죠? 자, 대표자를 제하고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대표자, 자, 임원, 사원, 전원이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결격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면 결격 뭔스? X.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법인 등록 기준이죠.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그 특수법인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자,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관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구청장이죠? 그럼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해요. 그럼 애국인도 가능합니까? 애국법인도 가능하죠? 그러면 소공은 돼, 안 돼? 안 돼요. 소공 안 되고. 변호사 신분을 가진 자만 돼, 안 돼? 안 됩니다. 됐어요? 자,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처분 및 통지. 자, 신청일로부터 며칠? 7일. 자, 신청일로부터 며칠? 7일.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 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은 법인 개공. 이렇게 종별로 구분해서 통지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통지받으면 바로 합니까?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들어요. 자, 보험은 신청 시부터 들어요. 처분 이후. 처분 시부터요. 신청 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구비서류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 처분 이후에 문제에 들거든. 그죠? 그럼 이때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자, 그러면 보증 설정이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언제까지죠? 자,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언제까지 등록증 준다고 했어요?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지금 두 번째. 아까 부정행위자 지체 없이. 이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증 사무소에 게시해야 될 거고 인장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 이것도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이것은 처분 시요, 신청 시? 신청 시. 보험은 처분부터 업무 개시 전, 인장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됐어요? 그거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알아둘 것이 개공되는 시점. 신청 시 개공이 되는 겁니까? 처분 통지 시 되는 겁니까? 등록증 교부 시 되는 겁니까? 처분 통지 시 개공이 되죠? 그러면 A가 이때 영업을 했어요. 그럼 이건 무등록입니까? 아닙니까? 무등록업자.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2032. 자, B는 처분 이후에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를 했어. 그럼 이건 무등록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무등록 아닌 개공이죠? 근데 처벌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뭘로 처벌 받아요? 자, 등록증 미개시. 왜 안 받았으면 개시할 이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제재? 100만 원이요, 과태료.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 다음에 보험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럼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인장 미등록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업무정지. 무슨 정지? 자, 이런 걸로 처벌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받고 다 하면 위법 적법? 적법. 하나 더. 그러면 언제까지 업무를 해야 돼요? 처분 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줘야 돼요. 이때 안 하면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 그럼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휴업신고로 해줘야 돼. 자, 이게 계략적인 흐름이에요. 자, 이 정도 정리해 놓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들어갈 건데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걸 골라라. 이렇게 물었죠. 자,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지문 맞아요? 왜 틀렸어? 확인 서류.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뭐요? 확인. 건축물 대장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 세 가지가 확인 서류라고 누차 강조했어요. 자격증, 건축물 대장, 등기부. 확인 서류. 자, 2번.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이 가능하다. 둘 다 폐업이 가능하죠? 두 경우 모두 기간 중에 신규 등록이 가능해? 아니요. 무엇은 안 돼?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돼. 그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을 규정한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 변경 동그라미. 반드시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 네. 그럼 어떻게 해?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요약집 23페이지. 이거 펴놓고 칠판 보세요. 이 종별 변경이 의외로 자주 틀려요. 뭐 아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또 모르신 분 있으니까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종별이란 뜻이 뭐예요? 개공 종류를 말합니다. 변경이란 말은 종류를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자, 그러면 법인 개공이 있어요. 자,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 중개인. 자, 종류가 몇 가지?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하다가 법인으로 종류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또 반대로 법인 하다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등록증 재교부해서 재교부 받으면 됩니까? 생규 등록이요. 새로 등록을 해야 돼. 그럼 1번만 생각하세요. 1번만. 원리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종별을 바꾸면 새로 등록하라 그랬죠? 네. 그럼 법인 등록증이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에요. 법인으로 등록했으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등록증 반납해야 되나요? 반납합니다. 자, 정전호 등록증 반납. 자, 정전호 등록증 반납. 그 다음에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들 있죠? 네. 그럼 정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중개인 하다가 이렇게 종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뭘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러면 일단 신규 등록입니까? 재개부 신청? 두 가지죠? 네.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이란 말이 뭐예요? 서북구에서 서북구. 같은 자리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밖으로 갈 때는? 신규입니다. 밖으로 갈 때는 뭐다? 신규. 안은? 밖은? 그럼 이때도 종전 등록증 반납하죠? 네. 변경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종별 바꿀 때 실무교육 받고 가요? 안 받고?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중개인은 지금 실무교육 받은 적사가 없죠? 네. 종별도 실무교육 안 받아.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종별을 바꾸든지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재교부할 때도 반납. 신규 등록할 때도 반납. 어떻게 바꾸더라도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재교부할 때도 조례. 신규 등록할 때도 조례. 시군구조례. 기억나요? 예. 그래서 3번은 반드시가 틀렸죠? 네. 몇 가지? 두 가지. 관할구역 내에는 재교부. 밖은 신규. 자, 흔들리면 안 돼. 자, 4번 지문 잘 봐보세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시장구수 구청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맞아요? 왜 틀렸어요? 아니, 법인은 당연히 주된 사무소고 그게 틀렸어요? 하여튼 틀렸기는 틀렸는데 칠판 봐보세요. 등록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빠져야 돼?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가로로 묶었어요. 이거 빠져야 돼. 중개인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지. 그리고 자격증 없으니까 등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이중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누구만 등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이분들이 등록돼. 중개인 빠져야 돼. 중개인.
자, 그 다음에 수원시 영통구 몇 중 오세요? 그럼 여기는 자치구요, 비자치구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맞죠? 네. 자, 이건 맞는데, 비자치구는, 자, 거기 수원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영통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영통구. 근데 여기서 A가 등록 신청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때 등록 관청은 누가 돼? 영통구청장이야. 뭐 A문을 외워놓은 게 좋아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등록 관청은 구청장이야. 근데 이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수수료는 수원시 조례가 됩니다. 무슨 조례? 자, 등록 관청은 영통구청장. 이때 납부해야 할 조례는 수원시 조례. 흔들리면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그럼 왜 영통구 조례가 아니야?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 조례가.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서북구 같은 경우도 서북구 조례요, 천안시 시조례입니다. 그럼 어떤 거에 자치구, 어떤 거에 비자치구를 또 구별이 못한다고 어제 그러대? 어떤 거에 자치구요,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다 자치구들이야. 특별시하고 어디만 다 자치구? 광역시. 그러면 서울 특별시 하나죠? 광역시 몇 개? 6개. 거기는 다 자치구야. 그러면 수원은 광역시가 아니죠? 네. 비자치구. 천안은? 비자치구. 광역시 아니죠? 네. 비자치구. 안양도? 광역시 아니죠? 네. 비자치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들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비자치구. 그러니까 비자치구.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 개공갑은 A를 대표자라고 B, C, D를 임원으로 두고 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는 직원은 하나도 없네. 이 문제가 직원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임원들인데, 자, 이 지문 그대로 그리면, 자, A가 뭐라 그랬어요? 대표자. B, C, D, E 임원들이에요.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옳지 않는 거. B, C가 자격이 없더라도 D, E가 자격이 있으면 등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자, 이 둘이 자격증이 없고 여기는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대표자를 제외하고 몇 분의 1? 뭐 제외하고 2분의 1인데 당연히 되지. 3분의 1 이상이면 되니까. 아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뭐 대표자는 원래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이해됐어요? 3분의 1 그거 묻는 거요. 3분의 1. 돌려서 묻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자, 그러면 1번 맞았네? 1번 틀렸다고 찍은 사람 있나 봐. 아, 그러니까 그러지. 아주 좋았어요. 자, D는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 왜? 임원, 사원, 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개 업무를 담당하다 안 하다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 전원이 받아야 되니까. 전원을 묻는 거고. 3번 갑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있죠.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D는 기간 중에 사임을 하고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결격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결격 사유 좀 이따 할 거고. 자, A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면 그 사유 발생부터 몇 개월 내에 해소해야 돼? 2개월. 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럼 안 하면 취소된다. 이렇게 되죠. 5번. 갑법인은 중개업, 부동산 이용에는 상담업 할 수 있죠? 네. 그럼 개발업 할 수 있어? 아니요. 개발업이 틀렸어. 그러면 개발에 관한 뭐? 상담. 개발업이 아니라 개발하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개발하면 안 돼. D지문 때문에 틀렸어. 몇 번 정답? 5번. 자, 12번. 하나 더.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한 것을 옳지 않는 것을. 자, 휴업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죠? 네.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2번.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재개할 때는 재개신고하죠? 네.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될 때는 재개신고 없이 즉시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이중 소속, 이중 등록할 수 없다. 끊으세요. 맞습니까? 네. 그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면 무등록 아니면 공통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둘 다 무등록 아니야? 네.
그러면 제재 물어볼게요. 휴업기간 중에 업무하면 어떤 제재? 100만 원 과태료. 자, 저거. 휴업기간 중에 업무 저거.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왜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를 했어요? 개시의무 위반. 휴업하면 등록증 반납해 놓잖아요. 등록증 반납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했으니까 미개시지. 이해되셨어요?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그럼 업무정 기간 중에 업무는 저거. 어떤 제재? 아니. 등록 취소.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필치.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 당하기 전까지는 개공 신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이건 무등록이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있다 해서 곧바로 무등록 된 게 아니에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등록이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무등록이 아니야. 휴업 기간 중 업무하면 100만 원이고 과태료니까 무등록 아니고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하면 필치니까 아직은 무등록이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맞는 말이네. 자, 휴업 신고하고 업무 정지 둘 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가? 네. 확실해? 네. 그럼 등록 취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사항에 들어가? 그러면 자격 취소는 들어가? 자, 23페이지. 요약집 23페이지. 협회 통보사항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10일까지 통보할 사항. 그 등록증 교부 사항도 통보. 그 휴폐업 들어있잖아, 휴폐업. 재개 변경 이거 통보. 휴폐업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뭐요? 통보. DP에 넘어서요. 사무소 이전도 뭐다? 통보.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통보사항이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그 옆에다가 자격 취소, 자격증 지정서는 아니라고 적어놨죠? 네. 특강 들으신 분은 다 적어놨어. 안 들으신 분은 안 적어놨지.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통보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통보사항이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그럼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지금 물은 것은 업무 정지하고 휴업을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그럼 둘 다 통보사항 맞죠? 그 다음에 고용관계, 고용신고, 종료신고도 통보사항에 들어가.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이게 지문 하나씩 끄집어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이 지문을 하나씩 끄집어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은 그래서 맞아. 휴업 신고하고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이건 다 통보사항에 들어가. 5번 휴업 기간 중하고 업무 정지 둘 다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어요? 있어요.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 업무 정지 기간은 안 돼. 불가능. 둘 다 안 된다. 그런 게 틀렸지.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가능합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몇 배 정답? 5번. 파. 자, 그래서 등록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니까 1시간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결격 사유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